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시장 흐름은 여전히 나스닥 기술주발 불확성이 지배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흐름이 만만치 않은 모습이고요. 낭중지추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고 하죠. 현재 삼성전자의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제가 강조한 것처럼 이번 파동에서는 역사 신고를 돌파하고 10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삼성전자 목표가 10만원 논리. 첫 번째는 이제 그 나스닥 성장주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게 이제 소외가 됐죠. 그동안 이제 제가 이제 기술 성장주라고 표현을 썼는데 기술 성장주들이 워낙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그 현재 가격대에서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사실 그 적적으로 매수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그런 모습이죠. 상대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성장성을 갖춘 상태에서 가치 대비 저평가됐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그 매력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가가 이제 오르려면 오를 수 있는 그 환경이 맞아야 돼요. 근데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테슬라라든가 애플, 아마존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르는 환경 속에서는 불가능했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그 상당히 만만치가 않았죠. 그런데 이들 종목군들이 어떤 그 추가적인 가격 조정 내지 기간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틈새 속에서 삼성전자가 역사 신고가를 이제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아울러서 지금 삼성전자와 코스피 지수 간의 이제 키 맞추기 작업이 이제 본격화 된다고 보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잠시 후에 그림을 보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메모리를 바탕으로 파운드리 분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9월 14일자 기준으로 증권사 보고서가 4개나 나왔는데요. 파운드리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로 어필하는 그런 증권사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실적에만 이제 국한할 게 아니라, 파운드리 성장성이 역사 고점 돌파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메모리 옆에 이제 괄호를 쳐놨죠.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사실 그 반도체죠. 반도체가 이제 그 부품 영역인데 부품도 우리가 그 플랫폼으로 좀 재해석 혹은 이제 확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사. 지금 이제 3월 19일 코로나 최저점을 이제 그 출발점을 놓고 봤을 때 월봉상복은 이제 그 상승 충격 1파 이후에 조정 2파가 전개되었죠. 8월 달에. 그리고 9월서부터 이제 상승 충격 3파동인데 상승 충격 3파동은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이제 높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월 14일자 증권사 보고서가 4개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3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현대투자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 부분에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가 이제 그 코스피 종합이고 아래가 삼성전자죠. 지금 최저점 기준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70%가 상승했고, 삼성전자는 이제 그 40% 상승에 불과했거든요. 지금 2월달 급락의 출발점을 이제 코스피 지수는 돌파를 했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그 고점 아래에 있죠. 그 고점이 또 이제 역사 고점이기도 하고요. 자, 제가 이제 그 차이가 이제 30%인데 30%를 이제 보통주에 적용해 보니까 78,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역사 신고가 돌파 프리미엄이 적용된다면 78,000원 넘어서 10만원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저는 그 이상도 보거든요. 하여튼 최소한 10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보시는 그림은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던 거죠. 이번에 또 드라마틱하게 테슬라의 고점, 테슬라, 애플, 아마존의 최고점과 삼성전자의 출발점이 일치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주도주 역학관계상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하튼 간에 테슬라라든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경우 여러분 잘 보세요. 넷플릭스는 이제 쌍봉을 찍고 추세가 깨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하튼 간에 이들 그 기술 성장주들의 어떤 그 가격 조정 내지 기간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크게 한번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거는 또 이제 요번에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엔비디아에서 애플까지 기대인데 애플까지 기대하는 것은 조금 이제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이것은 내년 이후로 우리가 우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 올해 안에 애플의 어떤 그 AP 칩을 인수할 가능성 제가 보기엔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야가 계속해서 영역을 지금 넓혀가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IBM도 그렇고 엔비디아, 퀄컴 같은 경우는 전 물량을 다 수주를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제 아침에 신문 보니까 엔비디아가 암이라고 그러죠. 영국의 이제 그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암을 인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어떤 그 태풍의 중심이었거든요. 삼성전자도 상당한 관심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전 세계 AP의 95%를 암이 설계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400억 달러를 들여서 이제 그 인수를 했죠. 암을 인수했는데 이번에 또 그 삼성전자와 엔비디아하고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다는 얘기 있어요. 이번에 또 삼성전자 측에서 수주를 했고요. 여하튼 간에 하여튼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에는 이제 호재로 상당 부분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증권사 이제 보고서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8만원에서 8만 6천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뭐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1000억에서 뭐 11조를 넘어섰어요. 지금 제일 높게 예측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너무 실적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거대한 흐름이라든가 맥락으로 본다면 지금 성장성이 핵심입니다. 성장성이 핵심인데 그런데 삼성전자는 펀더멘탈도 탄탄하다고 보는 거죠. 자, 특히 이제 IM 사업부 스마트폰이 또 실적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여태까지 삼성전자 흐름 보면은 그래서 반도체가 좋을 때는 스마트폰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상승하면 주가를 이끌어왔고 또 반도체가 안 좋았을 땐 스마트폰이 또 상당히 기여를 했죠. 2009년서부터 한 3년 동안은 또 갤럭시 신화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주가가 근데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는 반도체도 회복이 되면서 스마트폰도 회복될 때 이때가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이제 그 사이클을 보는 거죠. 제가 이거는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중국 1위 파운드리 업체죠. SMIC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 논리가 좀 빈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SMIC가 사실 그 경쟁의 대상이 아니죠. 여하튼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위상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된다. 이렇게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퍼가 올해 예상 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배입니다. 15배. PBR이 1.47배거든요. 말도 안 되게 이제 저평가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글로벌 어떤 그 자금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를 사는 게 굉장한 명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외국인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5조, 내년이 뭐 44조 정도 되는데요. 여하튼 내년은 그때 가서 우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 뭐 35조 정도 전후가 된다면 주가는 사실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성장성의 비중을 높여야 돼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증권사 보고서를 보니까 파운더의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내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시장의 커다란 흐름은 뭐 성장성이 당연히 그 성장성이 포함이 돼야지만 이제 충분히 주도주로서 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베스트 증권 보니까 2021년에도 초격차 기술이 지속될 것이다. IM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 특히 이제 그 3분기에는 스마트폰이 이제 그 상당 부분 효자 노릇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도 그렇고, 이제 투자도 그렇고. 먼저 그 IM 사업부 보면 이제 파웨이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뭐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파웨이 제재로 인해서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이 얻을 것이라는 논리가 이제 상당히 지배적이죠. 파이가 아니더라도 사실 그 3분기 이후부터는 기저효과까지 포함해서 스마트폰 쪽은 이제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도 인텔은 지금 주가도 보면 아시겠죠? 상당히 지금 소외가 되고 있어요. 인텔이 뭐 계속해서 디스카운트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SMIC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제재로 인해서 상당 부분 이제 열악한 그런 상태에서 뭐 삼성전자가 또 뭐 나름대로 이제 반사익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기술 변화 사이클이 2021년도, 내년도서부터 투자를 지금 굉장히 많이 했죠. 이게 이제 내년 2021년서부터 이제 투자 회수 구간에 새롭게 또 진입되면서 새로운 어떤 그 상승 사이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투자 규모 또한 이제 메모리는 D램과 낸드 모두 올해보다는 이제 투자 설비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특히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EUV 공정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에도 이제 가시화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신증권 보고서인데요. 세트가 좋으면 이제 캡티브 물량 증가로 부품도 좋다. 세트가 좋으면 당연히 이제 부품도 반도체에도 수요가 좀 많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10조 9천억, 그러니까 거의 뭐 11조에 달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업 부문별로는 반도체가 5조, 그 다음에 이제 그 IM 사업부가 이제 4조 3천억,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뭐 디스플레이 0.3, 그 다음에 이제 가전이 한 1.2 정도. 맨 아래 보시면 이제 그 세트 출하량이 지금 그 상반기 같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세트 수요가 많이 줄었죠. 그런데 이제 그 3분기 이후서부터는 사실 그 세트 수요가 이제 많이 증가하면서 출하량 자체도 같이 동반해서 증가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트 출하량 증가는 이제 메모리라든가 뭐 CIS, 이미지 센서죠. PMIC, 전력용 반도체, DDI, AP 등이 이제 증가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복적으로 자꾸 이제 그 파웨이 이발 이제 그 반사 이익 부분도 뭐 사실 그 무시하지 못한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통신 5G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실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은 또 수혜를 입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우선주 그 월봉입니다. 월봉 차트. 우리가 일봉도 잠시 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 대세 앞에서는 일봉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돼요. 일봉을 가급적인 보지 마시고 큰 흐름에다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삼성전자 목표가 기준으로 10만 원 제시해 드렸는데요. 그 10만 원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좀 더디게 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시간의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만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단기로 시세를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죠. 아이고 지난번 고점에서 팔고 저쪽에 대살 걸 이런 생각을 인간이라면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건 여러분들 그 실패 척경입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 10만 원이 특히 이제 역세권 좀 돌파하게 되면 어설픈 조정이 잘 안 들어와요. 그렇죠? 신고가 돌파 프리미엄이 적용되고 특히 이제 그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특히 이제 본전 매물, 대기 매물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역세권 좀 돌파하게 되면 본전 매물이라든가 이제 대기 매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점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체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지금 파동 표시를 해놨죠. 지금 그 3월 19일 코로나 최저점, 최악의 시점에서 최저점을 확인했고, 거기가 바로 이제 그 파동이 새로운 출발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충격 1파동 이후에 8월 달에 한 달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 2파동, 그리고 상승 충격 3파동인데, 상승 충격 3파동은 1파동이라든가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 돌파한다는 아니지만 지금 정도 시장 정서를 봐서는 돌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회원분들도 자꾸 이제 그 삼성전자를 이제 저가에 사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너무 저가에 사지 말고요. 조금 물린다는 생각으로 산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 일봉 차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 5월 14일 날 종가가 이제 51,900원이었어요. 역사 최고점이 53,000원이니까 1,100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우리가 단기의 어떤 시세, 특히 일봉에 집착하지 말고 흐름에서 승부를 한다면 조금 물린다는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문자용 모집 관련해서 이제 그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으니까요. 뭐 어떻게 혼자 하시기 또 힘드시면 또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그 회원분들 중에서 고수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저 같은 경우도 모르는 게 뭐 태반이죠. 모르는 게 태반이고 하여튼 뭐 같이 같이 우리가 공감하신다면 같이 이렇게 엮어서 해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